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자병법 2부 책 속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더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인문학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전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 전략서로서 혹은 인격 수양을 위한 수신서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리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의 절반쯤을 살아온 기성세대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달라짐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에서의 지위는 높아지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치 않음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들은 왜 손자병법을 애독서로 꼽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리더로서 조직에 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손자병법에 나온 장수가 빠지기 쉬운 5가지 위험을 제시해 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약점을 노출하고 만다는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싸움에서 살아남으려고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소심한 자세를 꼽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만 갖고 무작정 돌격한다는 것을 꼽았고, 네 번째로는 지나치게 원칙을 고집해서 실속을 놓치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인정에 얽매여서 가감한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름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그런 단초들이었습니다. 한편 이 책에서는 전쟁은 전쟁의 조건과 장수의 자질로 판가름 난다라고 했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 사뭇 전쟁터를 방불케 하듯이 우리는 손자병법의 전략과 전술을 정치, 경제, 인간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성세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전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같은 책, 같은 글귀를 보더라도 때와 장소,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느낌은 사뭇 달라지기도 합니다. 주장은 거침이 없고 일처리는 저돌적이며 마음 많은 세상을 향한 싸움의 준비를 마친 듯한 20대, 30대의 손자병법을 읽었다면 아마도 싸움의 기술 그리고 승리의 비법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그동안 당당하게 논쟁을 벌였던 상사의 지시에 대하여 더 이상 토달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후배들에게는 지시보다는 부탁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됩니다. 손자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쉽게 이길 만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세상을 알고 유혹에 견딜 수 있는 나이에 읽는 손자병법은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해지라는 비급의 철학도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패기만만한 청춘과는 달리 나이가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에는 나보다 센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누구 하나 만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경쟁사회에서는 나 혼자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즉 누군가와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배신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더욱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경쟁자들도 나와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이라는 사실인 그런 부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기기 위해 경쟁자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들도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인 것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 책의 글들을 살펴보면
살아온 날들이 많아지면서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순간이 흑과 백으로 편을 가르기보다는 회색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인생의 목적은 절대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너절하고 모양 빠지고 그래서 비겁해지기도 하지만 산다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아가는 게 또한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부인해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고 꼬리를 내릴 때는 인정사정 없이 숙일 줄도 아는 것이 역시 용기라는 게 손자의 가르침이다. 비겁자들이 자주 말하듯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구절도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읽기 어려운 고전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이고 이 책의 사례들을 대부분 삼국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쟁사가 펼쳐져 있어 내용 이해와 집중도가 아주 높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문맥을 모른 채 한 문구만을 부각시킨 기존의 고전 해설서와 달리 손자병법 원문과 동일하게 구성한 것도 아주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을 이용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면 모든 것이 약해진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답시고 헛새를 부리지만 실상은 어떤 것을 잡아야 이로운지 헷갈리기 때문에 둘 다 잡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대개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구절도 좋습니다. 또한 지치고 줄이고 어지럽게 하라는 부분에서는 인사는 전격적으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조직이 흔들리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적은 알아서 무너진다. 지치고 줄이고 어지럽게 해야 한다는 상대는 결국은 적이다. 스스로 힘을 뺄 이유가 없다라는 구절도 아주 좋았습니다. 한편 나아가는 데는 원칙이 있다. 라고 한 부분에서는 시시콜콜한 병사들의 사생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관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무심한 사람의 눈에는 별것 아닌 깨진 유리창 하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의 눈에는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게 단 한 장의 깨진 유리창이다. 그 깨진 유리창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을 찾아낼 때 장수는 병사들을 통솔할 수 있다. 적을 마주하는 건 그 다음의 일이다 라는 부분은 나의 사업에서도 적용할 만한 그런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손자병법을 조직생활과 일상에 적용함에 있어 실제 생활에서 느꼈던 점들과 연동하여서 풀어낸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손자가 제시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다시 말하면 세상 살아가는 법인 그런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지혜들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치세와 처세, 사람을 부르고 다루는 법, 이용하고 움직이는 법 등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자병법이 유용하다는 것은 강국으로서 싸워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고 약한 힘으로도 살아남는 법을 약자로서 강자들 틈에서 어떻게 힘을 집중해 조금씩 숨통을 트이게 하고 결국 강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 손자의 관심사이었고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낡은 것에서 발견하는 새로움들이 놀랍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깨달음들이 결국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커다란 결과는 그런 작은 변화들로 인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서 그만큼 조금씩이라도 작은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읽고 교훈을 삼아서 행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